밥 안 하냐? 새벽 5시 30분. 그날도 원치 않은 알람 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아버님과 함께 살게 된 후 저는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얼마 전 아버님으로부터 3남매 중 유일하게 사전 증여를 받았거든요. 아버님께서 남편에게 재산을 사전 증여를 해주시면서 내세운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본인을 모실 것, 그러니까 재산을 미리 증여를 주는 대신 저희가 평생 모시고 살라는 말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나도 내 인내심이 어디까지인 줄 몰라. 난 어머님이 아니라고. 미안해. 조금만 좀 참아. 진짜 조금만 참으면 돼. 대체 뭘 그렇게 참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아버님 저러는 거 참고 견디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해? 남편은 다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처음 아버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부터 그랬어요. 일단 믿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달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요. 거의 반송장처럼 침대에 누워 이 지옥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는 순간이었습니다. 쾅쾅쾅. 문을 부술 듯이 요란한 소리가 연달아 3차례나 울렸어요. 밥 안 주냐고? 누굴 굶겨 죽일 셈이야? 아버님은 오전 6시에 아침을 드시지 않으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살아계실 때도 그랬어요. 그것도 아침엔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라며 항상 새 밥과 새 국을 차려내야 했죠. 이러다 내가 이혼을 먼저 하지 싶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말씀 같지도 않은 시비를 귓등으로 넘기며 점심을 차려드리고 있었어요. 대낮에 남편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왔다는 알림이 뜨더라고요. 한창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갑자기 집에 왔다는 사실이 의아해 현관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이분은 누구셔? 여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미안해. 사정이 있었어. 남편이 부축하고 들어온 사람은 딱 아버님 또래 여자분이셨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와도 비슷한 연배처럼 보였죠. 특이사항이 있다면 건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많이 야윈 얼굴이었는데 좋게 빠진 살이 아닌 듯 안색도 별로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뭐냐? 아무데 그러고 서 있는 거야? 그때 점심을 드시려던 시아버지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다 신발을 벗고 온 남편과 그 여자분을 마주치셨고요. 처음엔 누군가 싶어 불만스럽게 빤히 쳐다보시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 뜨악한 표정으로 말까지 더듬으시는 거예요. 잠깐! 아이, 당신 육분자 아니야? 당신이 왜 여기에? 당신이 왜? 오랜만에 뵙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기억하시겠어요? 어머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인사의 경우나 내 어머니셔, 친어머니. 어머니라니, 친어머니라니요. 제가 시어머니로 모신 분께서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빽 하고 소리를 내지르시더라고요. 누가 네 어머니야? 야, 이 조경만이 정신 빠진 놈아. 지금 저 여자가 누구라고 내 집에 들여? 당장 안 데리고 나가. 저 낳아주신 어머니잖아요. 여태 헤어져 살았으니 오늘부터 이 집에서 모실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아세요. 뭐야? 미친놈이. 아버님께서는 당장이라도 뒤로 넘어가실 것 같았어요. 저는 가정적인 남편과 함께 순한 아이 둘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부예요.
하지만 남다른 시아버지 때문에 시집살이를 좀 한 맏며느리이기도 했죠. 내 집에서는 해가 뜨기 전에 부엌에 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 식구들 배를 채우고 데우는 부엌을 깨우는 일이야말로 이 집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거야. 네가 그 중요한 임무를 맡은 며느리씩이나 됐으니 네 시어머니 가르침받고 잘 배워야 할 거다. 시댁을 공경해라. 남편을 하늘처럼 여겨라. 구구절절 말씀은 길었지만 결국에는 일찍 일어나 밥하란 소리였어요. 솔직히 시댁이 먼 곳도 아니라서 명절이라고 구태여 하룻밤 머물고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선 명절엔 꼭 하룻밤 자고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1년 365일 시댁에 사는 것도 아니고 명절 하루 머물면서 아침하는 거야. 어려울 일도 없다 싶었죠. 그런데 그 아침 식사를 6시까지 차려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일반적으로 누가 아침을 6시에 먹나요? 대단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르치려고 하시기에 유교적 가문 법도가 중요하신 분인가 했었어요. 그냥 자기 확신으로 꽉 찬 숨막히게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이었어요. 특히 어머님 대하실 때는 또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 정신 빠진 여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상추를 3봉지나 사놓고 그걸 몰라? 오늘 마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신이 갑자기 형중 씨 데리고 와서 손님상 보는 바람에 장 볼 시간도 놓치고 애들은 올 시간 다 됐지 마음이 급해서 그랬다고요. 상추 더 있으면 뭐가 어때서요? 더 먹으면 되지. 식구들도 많은데. 식구들이 많아봤자지 결국 내 밥상에 다 올릴 거 아니야. 내가 토끼 새끼야 뭐야. 이 삼시세끼 상추만 처먹으라는 거야. 이 아주 돈 한 번 안 벌어본 게 지 돈 아니라고 돈을 물수도 쓰지. 아, 카드 내놔. 아니, 카드는 왜요? 앞으로는 계좌에 딱 넣어줄 만큼만 써. 여자가 갈수록 돈을 물수도 태프게 쓰고 있어. 아, 남의 지갑으로 푼수짓거리 하지 마.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어머님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며느리 본 지 얼마나 됐다고 제 앞에서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아버님은 오히려 제게 보란 듯이 생활비 카드를 빼앗아 가셨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 시선이 이상하게 도전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봤냐? 너도 이 꼴 나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는 것처럼요. 아버님, 좀 심하신 거 아니야? 아무리 아버님 같은 성격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머님은 왜 그걸 다 참고 사시는 거야? 나도 이해는 안 돼. 뭐 어쩌겠어. 엄마가 그냥 다 감당하시겠다는데. 아니, 왜 그걸 다 당하고만 살아? 이혼이 싫으시대? 해봤어. 5년 전인가? 하영이가 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도저히 못 참겠다고 엄마 데리고 나가겠다고 한 적 있거든. 밖에서 남의 집 살이를 해도 여기보다는 마음 편하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우리가 다 돕겠다고 했지. 그래서? 근데 왜 이혼 안 하시고 아직도 같이 살고 계시는 건데? 근데 변호사 만나러 가는 날 엄마가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 이혼 안 하신다고. 왜? 몰라. 그것 때문에 하영이도 엄청나게 화나서 3개월 동안 집에도 안 왔었어. 이유는 말씀 안 하시고? 말했으면 우리도 속이나 시원하지. 나도 아버지 저러는 거 받아주고 사는 엄마가 많이 답답해. 자식들이 나서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도와주겠다는 자식들의 손도 뿌리치고 그냥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사신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부모님 부부 문제라 섣불리 참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매서운 바람이 불던 동짓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팥칼국수를 좋아하셔서 동네 맛집에서 팥칼국수를 사다 드리려고 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장바구니를 들고 집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어? 경은이 네가 갑자기 웬일이야? 오늘 동지잖아요. 지나가는 길에 동네 맛집에서 팥칼국수 좀 사왔어요. 전화드렸더니 아버님이 받으시던데 얼른 들어가요. 더 불기 전에 드셔야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집 앞에서 자꾸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거기다 어쩔 줄을 모르고 횡설수설 하시기까지 했죠. 경은아, 그러지 말고 너희 집에 갈까? 너희 집에서 먹자. 왜요? 다 식어요. 아니, 그게 비밀번호를 몰라. 네? 집 비밀번호를 모르신다고요? 그때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가 오셨나 했거든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매일 쓰시던 번호가 갑자기요? 그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번호를 바꿔버렸어. 예? 아버님께서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어머니 못 들어오시게 하신 거였어요? 아휴, 안 그래도 동지인데 아침부터 팥죽 안 쏘놨다고 해서 내가 지난주까지는 달력에 표시까지 해놓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깜빡깜빡해. 어머니께서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늘어뜨리셨어요. 그 장바구니에는 급하게 시장 가서 사온 팥 한 봉지가 들어있었죠.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아버님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버님!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끝까지 기척톤 내지 않으셨어요. 분명 집에 계셨을 거예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어머님 전화를 아버님께서 받으셨고 아버님은 알겠다고만 하시고 끊으셨었어요. 정작 어머님께서는 급하게 나가시느라 휴대전화도 놓고 오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을 어머님을 제가 보게 될 줄 알고도 그러신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고 다 불어터진 팥칼국수를 데워 같이 먹었어요. 고마워, 경은아. 평생 애들 아빠 위에 팥 써본 적만 있지. 누가 나 위해서 준비한 팥칼국수는 처음이네. 어머니, 무례한 참견이라는 건 아는데요. 그냥 아버님이랑 헤어지시면 안 돼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저희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으면 전 진작 이혼시켰을 거예요. 이제 와서 이혼은 무슨.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그렇게 안 살아요. 아무리 옛날 분이셔도 그렇지. 아버님 행동에는 어머님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혼자 사시는 게 적적하신 거면.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어머니께서는 우물쭈물 하시더니 결국 실토하시더라고요. 지난날 자식들이 봉기를 일으켜 이혼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신 이유를요. 네 시아버지가 쥐고 있는 곳간 열쇠가 좀 많아. 그때 내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그 양반이 그러더라. 이혼 서류 주는 순간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해버리겠다고. 나는 물론이고 이혼 부축인 자식들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말이야. 네? 그럼 아버님 재산 때문에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서요. 제가 이런 말하는 것도 우습지만 경환 씨도 그렇고 도련님도 아가씨도 그런 이유로 이혼 못하셨다고 하면 속상해할 거예요. 알지. 알아서 얘기 못했지. 너도 그냥 모른 척 해다오.
부모 마음이 그래. 나 하나 참으면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많아진다는데 그거 하나 못 참을까. 원래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면 되고 한 번씩 속상하고 그러면 어디 산에 나가서 소리나 속 시원하게 지르고 오면 그만이지 싶어서. 어머니, 저 진짜 너무 속상해요.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자식들 그렇게 속물 아니에요. 저도 아버님 재산? 그거 눈꽃만큼도 관심 없어요. 저희는 그 돈 아니어도 잘 사는데요, 뭐. 그래도 그 돈으로 경환이 대학도 가고 오피스텔 얻어준 거야. 그 오피스텔 정리한 돈으로 집 사서 지금 사는 집 전세 대출도 줄였다며. 그건 그렇지만 돈이란 게 그렇게 더럽고 치사한 거더라. 그때 이혼했으면 경환이도 영환이, 하영이도 지금처럼 제 아버지 지원 받아서 넉넉하게 살진 못했겠지. 그거면 됐어. 난 괜찮다. 이런 일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어머니께서는 씁쓸하게 웃으시며 괜찮다고 제 손등을 다독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 불어터진 팥칼국수를 맛있게 비우시곤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동지가 다 지나기 전에 아버님 팥죽 끓여 드려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버님께 하시는 건 다름 아닌 어머님 나름의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고지식하고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버님과 살겠다고 하신 건 어머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자식들은 괴로웠지만요. 그게 기어이 탈이 돼서 사람 하나를 잡더라고요.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응? 아, 어제부터 배가 좀 살살 아프네. 종일 부엌에 틀어박혀 있더니만 지 혼자 뭘 또 몰래 처먹고는. 작작 좀 먹어 이 여자야, 작작 좀. 아유, 며느리 앞에서 잘하는 짓거리다. 꾀병 한번 요란하지. 어머니께 병원 한번 가보자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한사코 마다하셨습니다. 유난 떤다고 혀를 차는 아버님 때문인 것 같아 야속했죠. 아이 둘을 낳고 키울 때까지도 아버님은 변한 게 없었어요. 늘 자기 재산을 무기로 휘두르시며 유세를 떠셨고 저는 그 유세에 이골이 나서 한 번씩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처음엔 고분고분한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한 번씩 할 말을 하기 시작하자 어머님과 자식한테만 향해 있던 나리선 독설이 저한테도 날아오더라고요.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아버님과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만 했죠. 어머님만 아니었어도 저는 그 집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후 그날을 두고두고 후회했어요. 그날 어머님을 모시고 직접 병원에 한번 가볼 걸. 그랬더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배는 좀 어떠세요? 영 낫지를 않네.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어.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는데요? 장염이래. 처방약 있으니까 괜찮아지겠지. 그게 신경 쓰여서 전화한 거야? 아무래도 어머님 안색이 너무 걸려서요. 약 드셔보시고 그래도 안 좋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같이 병원 가보게요. 응, 알았어. 고맙다, 경은아.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돼서 그 뒷날 또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이상하게 찝찝하더라고요. 장염이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될 텐데 화장실에 자주 가시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병원에서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해야 하는데 마음이 안 놓였습니다. 괜찮아. 약 먹으니까 좀 괜찮아진 것도 같고. 장염 같지 않은데. 그러지 마시고 저랑 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유, 됐어. 바쁜데 무슨 큰 병원이야. 정 안 되겠으면 내가 택시 타고 병원 갔다 올게. 그때 곁에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타박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참, 얼마나 며느리 앞에서 나중내 했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안부전화질이야. 장염이라고 했다며 가서 소금물이나 마시면 될 것을 유나는. 결혼 후 어머님께서 그렇게 아프신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버님께서는 계속 꾀병 취급을 하셨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그것도 남편이란 사람한테 저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머님과 했던 마지막 통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른 아침 아버님께 연락이 오는 순간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너네 얼른 병원에 좀 와봐라. 네 시엄마 곧 순 넘어간단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왜요? 무슨 일인데요? 니들이 와서 들어보면 알 거 아니야. 맹장이지 문제가 터져서 난리가 났다는데 뭔 소린지. 장염이랬잖아. 병원에서 장염이라고 했다는데도 자꾸 맹장 소리를 하고 있어. 저희는 그 길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 밤새 끙끙 앓으셨대요. 곁에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앓아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거실로 나와서 자셨대요. 그 이야기를 아버님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밤새 그렇게 끙끙 앓으시다 밥하라고 깨우는 아버님께 그제야 구급차 좀 불러달라고 하셨대요. 그제야 병원에 실려왔는데 알고 보니 맹장이 터져 이미 복막염으로 진행된 상황이었던 거죠. 병원에선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니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수술 후 의식을 찾지 못하셨어요. 그 후 갑작스러운 폐혈증으로 작별 인사를 나눌 새도 없이 돌아가신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가신 거예요. 사건의 전말을 들은 시동생과 신우도 속은 또 어땠겠어요. 함께 사시는 아버님의 대처만 빨랐어도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되진 않으셨을 겁니다. 밤새 고통스럽게 앓는 어머님께 소금물이나 먹이고 숙면하시겠다고 따로 주무시다니요. 게다가 아침에도 밥 차리라고 깨웠다는 그 말을 듣는데 과연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결국 신우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죽인 거예요. 엄마는 아빠 때문에 죽은 거라고요. 뭐야? 이 시건방진 기집애가 지금 뭐라는 거야? 이 정신 빠진 거사. 그렇게 네 엄마 걱정이 되면 네가 집에 기어 들어와 살았으면 될 거 아니야? 말로는 세상 지 엄마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지가 좋다고 나가 산 주제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야? 네 엄마 죽인 게 왜 내 탓이야? 왜? 네 엄마 구급차 태워보낸 것도 난데.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아프다는데 그렇게 끙끙 앓고 있을 때 좀 제대로 들여다봐주지. 구급차라도 좀 불러주지. 그것도 싫으면 우리한테 연락이라도 좀 해주지. 시끄러워. 어디서 기집애가 투덜거리고 있어. 세상 효녀나셨네. 효녀나셨어. 아버님께서는 어머님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장례식 날에도 6시가 되자 어김없이 한상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쪽방에서 선잠으로 눈만 붙이고 있는데요. 자책도 자책이지만 아버님께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원망스럽고 솔직히 인간 같지 않았거든요. 결국 장례식이 끝난 후 시동생과 신우는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더군요. 전 그만한 예의라도 갖춘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부자 간의 인연은 여기까지로 하죠. 지금까지도 엄마 때문에 보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아버지 볼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네요. 뭐야? 야 이놈아, 너 지금 천륜을 끊겠다는 거야?
네가 거저 잘았냐? 어? 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 대학 가서 그 좋은 직업 얻은 주제에 네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어디서 감히 연을 끝내 마네 이 정신 빠진 놈이. 그래요, 감사해요. 아버지가 써주신 그 돈 감사히 잘 썼습니다. 됐죠? 이 시건방진 놈이. 나도 이제 아빠 안 봐요. 아빠 곁에 누가 남을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시면 그때 나 연락 줘요. 장례식은 참석해 드릴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것들이 나 죽을 날만 기다리나 보네. 야, 이 정신 빠진 것들아. 내가 죽으면 뭐 니들한테 콩고문이라도 떨어질 줄 아나 보지? 웃기는 소리. 니들 그러고도 내가 10원 한 장 물려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지? 아버지 돈 필요 없어요. 아버지 돈 같은 거 이제 10원 한 장도 받기 싫다고요. 지금까지 아버지 돈 때문에 제가 얼굴 보고 산 줄 아세요? 엄마 때문에 보고 산 거예요. 엄마 때문에. 엄마만 아니었어도 아버지 보고 살 일 없었다고요. 이 자식 새끼들이 하나같이 저 모양이니 네 엄마는 이혼하면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하니 이혼 소리도 쏙 들어가던데 아주 잘들 나셨다 잘들 나셨어. 돈 앞에 장사 있냐? 결국 아쉬워지면 기어 들어올 것들이 큰 소리네.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한테 이혼하면 재산 안 물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엄마 그래서 이혼 안 한 거였어요? 그래, 내가 그랬다. 이혼 소리 꺼내기만 하면 당장 내가 가진 거 전부 기부해버리겠다고 했어. 이것들이 돈 펑펑 쓰고 살더니 아주 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네 엄마는 그래도 돈 무섭고 귀한 줄은 알았다. 아, 그래도 개념이 제대로 박혀 있었다고? 엄마, 엄마.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신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책감이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진짜 이혼하지 못한 이유를 시동생과 신우에게도 전했어야 한다는 생각에요.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남편도 신우처럼 많이 속상해하면서도 어머님 마음 편하시게 그냥 모른 척 하겠다고 했었고요. 결국 시동생과 신우는 아버님과 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저희한테도 단단히 이르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셨단 연락 외에는 절대 전하지 말라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와도 연락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시동생과 신우가 그렇게 나온 마당에 저희 부부라고 붙어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당연히 남편도 아버님과 연을 끊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알면서 계속 아버님을 찾아뵐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게 된 거예요. 졸지에 갑자기 호래비가 되다 못해 자식들한테도 팽 당하게 된 아버님께서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이 집이랑 종암동 약국 건물 팔고 영천 땅도 경환이 네 명의로 해주마. 갑자기 왜요? 아, 이제 나한테 남은 자식이 장남인 너 하나뿐이잖아. 이 집 종암동 약국 건물 팔아서 큰 평수 하나 매매해라.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이사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럼 니들이 이 집에 들어와서 나 밥 차려줄 거야? 네? 내가 선심 쓰겠다는 거잖아. 나 평생 모시고 살아라. 죽을 때까지 나 모시고 살겠다고 하면 그 재산 네 앞으로 바로 증여해 줄 테니 그래도 장남이라고 믿을 만한 자식놈 너밖에 없는 걸 네가 해야지 어쩌겠냐? 갑자기 왜 부르셨나 싶어 싫은 내색 다 하면서 남편 따라간 자리였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재산 다 물려줄 테니 합가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라는 거였어요. 저는 슬쩍 남편의 허벅지를 꾹 누르고 일어나 화장실 핑계를 대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 속을 알 수가 없었어요. 동생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연을 끊다 보니 본인까지 바로 아버님을 등지긴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남편이 책임감도 강하고 효심도 남달라요. 아버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독한 말씀을 하셔도 결국 젊은 날 고생해 가정을 이끌어 나가신 데에 대한 존경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설마니 그 제안을 받아들일까 싶어서요. 차라리 빚을 이고지고 말지 아버님 머리에 앉히고 살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말씀대로 하기로 했어. 뭐? 당신 미쳤어? 나 싫어. 아버님이랑 같이 살면서 아버님 삼시세끼 밥 차리라고? 어머님이 하시던 일을 나보고 다 하라는 거야? 아버지 재산 받아서 애들 키우기 좋은 동네로 이사하자. 더 넓은 집에서 살면 아버지랑 부딪힐 일도 적을 거고. 싫어. 싫다고. 백평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아도 아버님 같은 분이랑 살면 지옥이지. 그게 좋아? 애들은 서우도 윤우도 할아버지 싫다고 근처에도 안 가는 거 몰라? 왜 그렇게 제멋대로야? 왜 당신답지 않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멋대로 결정했어? 재산 때문에? 돈이 탐났어? 당신 그렇게 돈 욕심 많은 사람도 아니잖아.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숨도 안 쉬고 쏘아붙였어요.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닫은 채로 운전에만 집중하더라고요. 옆자리에 앉아 속이 뒤집어져 미칠 것 같은 건 저뿐이었어요. 얼마나 황당했던지 손도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제게 그러더라고요. 약속할게. 절대 너 고생시키는 일 없을 거야. 대신 조금만 좀 참고 기다려줘. 그때까지는 당신 속상할 일이 좀 있겠지만 당신 나 잘 알잖아. 생각 없이 이런 결정 내리는 사람 아니라는 거. 일단은 좀 기다려줘. 정리가 되는 대로 이야기해줄게. 분명 뭔가 있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 성격상 스스로 정리되지 않은 일이면 밝히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미주알 고주알 마침표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해야 직성이 풀리지만 남편은 어떤 문제든 자기 안에서 모든 고민과 결정을 스스로 끝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답답할 때도 많았죠. 부부로 산 세월이 참 무섭더라고요. 일단 남편 뜻을 따라주기로 한 겁니다. 그 후 이사까지 일사천리였어요. 하루도 혼자서 밥 차려 먹기 싫다고 하셔서 좁은 저희 집에 들어와 아들방 차지하셨거든요. 전 재산을 정리해 남편 명의로 40평형대 브랜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 뜻에 따라 각서도 썼어요. 전 재산을 증여받는 대신 끝까지 부양 의무를 지겠다고요. 아버님은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만큼 쓸 용돈 정도의 현금 일부만 남기고 전 재산을 정리해 그 집을 남편 명의로 샀습니다. 집은 이번 생에는 저런 집 문짝이라도 사볼 수 있을까 했던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도 안 좋더라고요. 진심으로 눈꼽만큼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 밥 차려, 밥.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처자는 거야. 이르면 새벽 5시, 늦어도 새벽 5시 30분이면 문을 차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저대로 나름대로 반항도 했었어요. 저는 어머님처럼 고분고분하게 아버님 비위 다 맞춰줄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이게 뭐냐? 아, 어제 먹었던 국 아니야? 그냥 드세요. 아침마다 새로운 국을 어떻게 차려요. 애들 챙기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그냥 적당히 드세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빠졌구만. 너 지금 누구 덕에 이런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냐? 네 자식들이 누구 덕에 금수저 소리 듣고 사는데? 그 금수저 제가 원한 거 아니었고요. 그냥 그 수저 들고 얼른 밥이나 잡수세요. 졸려 죽겠으니까. 새로 해와. 아버님은 국을 밀치며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단호하게 맞섰어요. 싫으면 드시지 마세요. 안 드시면 아버님 배가 고픈 거지. 제가 배고픈가요? 이 집에 세국이든 헝국이든 밥 차려줄 사람 저밖에 없다는 건 아시죠? 너 왜 이렇게 시건방지게 구냐? 경환이가 이 집 어떻게 받아낸 건지 몰라 물어? 네, 이 집 경환 씨 명의인 거 알아요. 경환 씨한테는 이게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막말로 이혼하면 그만인데 제가 왜 그 재산 보고 아버님 비위 다 맞춰드려야 돼요? 네가 이혼을 한다고? 서울에 이만한 자가를 가지고 있는 내 아들이랑 이 재산 니네 이혼한다고 해서 너한테 안 가는 건 알지? 저도 안 가져요. 아휴, 이게 미쳤나 정말.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이 집에서 아버님 모시고 살겠다고 약속한 거 아버님 아들이지 저 아니에요. 그나마 제가 아버님 아들 사랑 쥐고 있어서 버텨보겠는데 아버님이 어머님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저는 안 참아요.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삼시세끼 따스운 밥 드시고 싶으시면 적당히 하세요. 곧 죽어도 이 시간에 드셔야 한다는 거 맞춰드렸으면 그냥 차려드린 대로 드시라고요. 신기한 게요. 이혼을 결심하니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제가 막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이 이혼밖에도 있나요? 폭주한 아버님께 뺨 한 대 맞을 수도 있지만 뭐 그것도 그냥 맞으면 되지 싶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제가 그렇게 내일도 없는 사람처럼 밀고 들어가니 아버님께서도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뒷날부터는 못마땅해 하시면서도 전에 만든 반찬, 전날 밥통에 앉혀둔 밥, 군말 없이 드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 통쾌해야 했는데 더 씁쓸하고 서글프더라고요. 어머님도 이렇게 사셔야 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우셔서 아버님께 쩔쩔 매시고 사셨나 싶어서요. 그렇게 할 말하고 산다고 해서 아버님과 사는 게 좋았겠어요. 아버님 상식만 존재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어머님이 존경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심지어 어머님 49제도 안 가셨어요. 하필 그날 초등학교 동창회라며 고향에 내려가 밤새 술을 드셨답니다. 제가 그런 분을 어른으로서 공경해야 했나요? 게다가 애들도 아버님 정말 싫어했어요. 한 번을 따뜻한 말 한마디, 너그럽고 인자한 미소를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요. 서우야, 엄마 마트 갔다 올 테니까 윤우랑 같이 좀 있어. 싫어. 나도 엄마 따라갈래. 금방 갔다 올 거야. 너네 데리고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 싫어. 나 할아버지랑 같이 있기 싫단 말이야. 나도 갈래. 다른 집은 시부모님께서 애들 어린이집 픽업도 도와주신다는데 육아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일절 없었어요. 애들이나 안 울리면 다행이었죠. 그렇게 꾸역꾸역 참고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한시도 함께 있을 수 없다 싶은 사건이 터졌거든요. 아버지 생신 때문에 친정에 갔었어요. 모처럼 애들 데리고 가서 하룻밤 머물다 올 예정이었죠. 아버님 식사는 전부 준비해 놓고 밥은 퍼드시고 국만 데워 드시라고 한 후 나온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님께서 복통을 호소하셔서 응급실에 와 계신다고요. 놀라서 애들은 두고 남편과 함께 다급하게 올라왔는데 복통을 호소하셨다던 아버님께선 멀쩡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괜찮으신 거예요? 검사 결과 이상은 없다는데 왜 오신 거예요? 니들이 고약해서 왔다. 예? 어딜 감히 시애비 혼자 두고 집을 비워? 친정에 가더라도 그날 저녁에 바로 올라와서 밥 차릴 생각을 해야지. 어디 감히 건방지게 친정 식구 챙기느라 며느리 본분을 제쳐놓느냔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님 지금 제가 아침 안 차려드렸다고 아프지도 않은데
응급실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 이래야 니들이 들어먹을 거 아니야. 내가 평생 일군 재산을 줬는데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경환이,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다 받았다고 끝난 거 아니야. 너 나한테 제대로 안 하면 나 변호사 쓴다. 아버님께서는 그 하룻밤도 혼자 있기 싫으셨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이 삼시세끼 며느리가 차려준 밥은 먹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쇼를 하신 거였어요. 결국 저는 그날 집으로 가 간단히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한테는 이혼하자 한마디 남기고서요. 애들 학교도 결석시키고 꼬박 일주일을 친정에 있었어요. 남편이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아이, 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정도가 지나쳐. 사돈께서 큰돈 쓰신 건 알지만 그게 우리 딸 부려먹어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 자네가 중간 역할을 잘해야지. 애 둘 챙기는 것도 힘든 애한테 시아버지 시다까지 하라는 거야? 그런 건 아닙니다, 아버님. 실은 복잡한 문제가 좀 있어요.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지만 분명한 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여보,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참아줘. 조금만 더 참으면 당신 아버지 아침밥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을 거야. 장인어른,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문제 조만간 해결할 수 있어요. 장담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호언장담하며 아버님 문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었어요. 남편이 허튼 소리 할 사람은 아닌지라 지금까지 믿고 따라봤던 건데 이젠 그 말도 싫더라고요. 속 시원히 말이나 해주지 기약 없이 그저 기다려달라,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말로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못을 박았습니다. 한 달. 그 이상은 절대 못 기다려. 마음 같아선 하루, 아니 1시간도 아버님이랑 함께 있고 싶지 않은데 당신이랑 함께 산 세월 생각해서 주는 시간이야. 알겠어? 남편은 한 달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죠. 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온 게 그로부터 딱 2주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아버님은 시뻘겋게 달궈진 얼굴로 당장이라도 뒤로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당신 잔말 말고 나가. 여기 내 집이야, 내 집. 당신이 뭔데 내 집에 들어와? 아버지, 여기 아버지 집 아니고 제 집이에요. 제 명의로 바꿔주셨잖아요. 뭐야? 아이, 명의만 네 집이지? 내가 너한테 집주인 행세하라고 명의를 줬냐? 집주인 행세도 못하는 집 주시고 그렇게 며느리 부려먹으신 거예요? 부려먹어? 그거야 당연히 네 며느리가 해야 하는 명물이 본분이고. 아버지 같은 분한테 서우 엄마가 왜 본분을 챙기고 살겠어요? 아버지도 그냥 할 거 아니란 거 알아서 저한테 집 넘겨주셨으면서 당연히 거저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보, 미안한데 빈방에 이부자리 좀 봐줘. 전 남편의 부탁에 다급하게 빈방을 간단하게 치우고 이부자리를 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시아버지 혼자 길길이 날뛰며 당장 내쫓으라고 난리였죠. 결국 제 풀에 지쳐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지만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친어머니라니. 당신 돌아가신 어머님 친자식 아니었어? 미안해.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나도 알고는 있었어. 나 어렸을 때 아버지 이혼하시고 재혼으로 들어오신 분이라는 건. 근데 당신도 알잖아. 엄마, 나 한 번도 친자식 아니라고 생각하신 적 없어. 알지. 어머님이 당신한테 얼마나 애틋해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도련님이랑 아가씨는? 영환이랑 하영이는 이복남매야. 돌아가신 엄마가 낳았어. 그냥 나는 이혼하시고 재혼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은
얼마 전에 이모가 찾아왔었어. 낳아주신 어머니, 여동생분이. 남편은 착잡한 얼굴로 이모님께서 찾아오신 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회사에 남편을 찾아오신 분이 있었대요. 알고 보니 그분은 수소문 끝에 남편 회사만 알고 무턱대고 찾아와 남편을 찾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친이모라고 소개하셨대요. 경환아, 이제 와서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상황이 급박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네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은 이 상황이 너 아니면 네 엄마 죽겠다 싶어서. 네 엄마 암이야. 실은 10년 전에 한 번 걸려서 지겹게 병원에 살면서 치료 끝냈는데 완치라더니 이번엔 다른 데서 암이 생긴 거야. 근데 우리가 돈이 없다. 그때 이미 치료비로 가진 돈 다 써버려서 이제 더는 손 벌릴 데도 없어. 제발 좀 도와다오, 응? 네 엄마 불쌍한 사람이야. 이모님께서 울면서 사정하셨대요. 친어머니께서 아프신데 돈이 없어 더는 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요. 치료를 받아도 오래 살진 못하겠지만 자식된 도리로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했대요. 부모님 이혼에 대한 내막은 몰랐던 남편은 그냥 마음이 안 좋았대요. 이혼하시고 가셔서 잘 사셨으면 했는데 알고 보니 그 후로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좀 힘들게 사신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이 몰랐지만 꼭 알아야 하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막말로다가 네 아버지 재산이 우리 아버지 재산인데 너한테는 감정이 없지만 네 아버지한테는 좀 감정이 깊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우리 언니 불쌍해 죽겠어. 아버님이 평생을 피땀 흘려 일궜다던 그 재산이 남편 외할아버님의 재산이라고 하시며 화를 내셨대요. 그렇게 알게 된 과거의 이야기에 남편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혼하게 된 계기는 아버님께서 바람을 피우신 거였어요. 원래는 성장이 그렇게까지 포악하지도 않았대요. 술 좋아하고 가끔 몰래 여자 끼고 노는 노래방 가서 노는 정도야 눈 감아 줄 수 있는 정도였죠. 특히 그분께 함부로 하지 못했던 건 아버님이 하시는 사업이 남편 외할아버님 사업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대리일 사이로 들어가 외할아버님 사업을 배우고 사업 수완은 있어서 나름 인정받는 사위였거든요. 그런데 외조부님 두 분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그분 인생도 180도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부잣집 아가씨였던 어머님이 뭘 아셨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께서 혼외자를 데려와 키우라고 강요했답니다. 그전까지 아버님께 지긋지긋하게 시달렸던 어머님께서는 못 살겠다고 이혼해버린 것이죠. 그럼 설마 절 키워주신 분이랑 아버지께서 바람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너 키워주신 분은 잘못 하나도 없어. 네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호랩이라고 했다더라.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혼인신고도 하고 살다가 우연히 알게 됐었나 봐. 어느 날은 어떻게 알았는지 네 엄마 찾아와서 울면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 진짜 몰랐다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말이야. 그때 네 엄마는 그 여자 용서했다. 용서하고 말 것도 없었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우는 그 여자 손 꼭 잡고는 네 엄마는 경환이 너 하나만 잘 좀 부탁한다고. 너 키울 심적 여력이 없어서 데려가지 못하지만 잘 좀 부탁한다고 신신당부했었어. 저는 왜 안 데려가신 거래요? 차라리 절 데려가셨으면. 그 시도를 왜 안 해봤겠니? 근데 네 아버지 성미 몰라?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장남은 절대 못 준다고. 장남한테 손댔다간 아주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무시무시한 협박도 하곤 했어.
네 엄마가 여려. 네 아빠 만나기 전까지 고생 한 번 안 했던 사람이라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아휴, 그나마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은 게 있는데 그마저도 네 외삼촌이 사정사정해서 사업자금으로 내주고 여기저기 눈칫밥도 먹고 힘들게 살았지. 잘 사시지. 그렇게 나가셔놓고 고생만 하셨네요. 마음고생이 심했지. 특히 시간이 갈수록 너 놓고 온 걸 많이 자책했어. 그렇게 보고 싶으면 한 번은 좀 보고 와라. 그 여자가 너 안 보여줄 여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앓고만 있냐 했더니 버리고 온 엄마라는 자책에 한 번을 못 가더라. 경환아, 네 엄마 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네 아버지 잘 알겠지만 네 엄마 성정으로는 네 아버지 1분도 못 버텼을 거야. 너 놓고 안 나왔으면 지금 이 세상에도 없겠어. 남편은 뒤늦게 아픈 친어머니를 만나게 됐고 그 자리에서 밀린 병원비를 전부 해결했대요. 눈물의 상봉 끝에 결심한 거예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겠다고. 만약 아버님이 걸림돌이 된다면 아버님이 나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구상한 것이죠. 그동안은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기 위해 끈질긴 설득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한테 말하지 못한 이유는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새어나갈 경우 아버님이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됐답니다. 같은 집에서 사는데 둘이 나눈 대화를 아버님께서 듣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모든 일을 마무리한 뒤에 이야기하고 싶었대요. 남편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 조경환, 너 진짜 저 여자 당장 안 내보냈냐? 저 여자 하시지 마세요. 저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왜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세요? 결국 아버지가 잘못해서 하신 이혼이면서. 잘못? 내가 무슨 잘못? 아버지께서 외도하셨다면서요.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속이고 한 외도로 한 이혼이라면서요.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남자가 살면서 다른 여자 품에 안기고 살면 그게 병신이지 남자냐? 그거 하나 못 품고 이혼 소리나 짓거리는 그런 정신 빠진 여자가 문제지 내가 뭐가 문제야, 어? 들어가세요. 어머니 이 집에서 모시겠다는 마음 안 변해요.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되나? 저 여자가 이 집에 붙어있게 둘 줄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부터 아버지 마음대로 되진 않을 테니까. 당신 내일부터 아침에 아버지 식사 챙길 필요 없어. 앞으로는 애들 스케줄에 맞춰서 쉬엄쉬엄 해. 너 지금 뭐하냐? 아버지도 이제 저희랑 같이 살고 싶으면 저희한테 맞추세요. 이 사람 제 마누라지 아버지 시다발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꼴 못 봐드려요. 그게 싫으시면 말씀하세요. 집 따로 얻어드릴 테니까. 뭐야? 지금 나한테 이 집을 두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미쳤어? 절대 안 나가지. 나가려면 저 여자가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 끝난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남편은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급한 아버님 성미에 절대 못 버틸 거라고, 결국 백기 들고 나가겠다고 할 거라고요. 그쯤 되니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아버님이 언제까지 버틸까 싶어서요. 물론 그 과정이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난동을 부리며 어머님께도 저에게도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잘 차려진 밥상에 어머님이 앉아 계시다는 이유로 상을 엎어버리기도 했죠. 그때마다 남편은 전에 없이 냉정한 태도로 아버님을 대했어요. 상을 엎어버리자 온 식구를 데리고 나가 아버님만 빼고 외식을 했죠. 아버님은 열받아 돌아가신 어머님께 했듯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요. 그러면 남편은 업자를 불러 도어락을 뜯어버렸어요. 아버님, 경환 씨 아버님 자식이에요. 아버님 그 독한 면모 있는 거라고요. 경환 씨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과하시는 게 어때요? 제가 보기엔
경환 씨는 그거 기다리는 것 같은데. 너 미쳤냐? 부창부수 아주 경환이가 미쳐 날뛴다고 여편네도 똑같이 구네. 사과는 무슨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내가 진짜 천불이 나서 내가 키운 자식이 왜 아픈 저거 부양을 해야 하는데? 내가 받아야지. 내가 키운 자식인데. 그 밑거름 전부 외할머님 거였다면서요. 온전히 아버님이 일구신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양반이 뭐래? 사업수와는 집불도 없는데 돈만 있는 영감. 나 아니었으면 그만큼 크지도 못했을 거. 아주 웃기고들 있어. 어휴. 아버님은 폭주하듯 남편 외주부님을 비롯해 그 가족들 욕을 하기 바빴습니다. 이혼 후에 찾아와 손 벌린 외삼촌 이야기도 하면서 아주 모욕적으로요. 결국 아버님은 남편에게 본인이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계약 위반이라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전 위반한 거 없어요. 여전히 아버지 모시고 있고 삼시세끼 차려드리고 있잖아요. 아버지 뜻에 안 따라준다고 해서 그게 계약 위반이 되진 않아요, 법적으로. 같이 살고 있으면 그만이냐? 이게 지금 부양하는 거야? 홀대하는 거지? 난 이대로 못 살지? 그럼 나 따로 나가 살면 되는 거냐? 너 그러다 천벌 받아 이거사. 그 많은 돈 꿀꺽하고 나를 이런 식으로 홀대해? 아버님은 결국 분에 못 이겨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예측한 대로였어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님을 단층 원룸으로 안내했죠. 아버님도 홧김에 자기가 나가겠다고 한 말을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있는지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요. 그게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매일 아버님을 찾아뵙고 냉장고를 채우고 주변 이웃들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눈도장도 찍었어요. 스스로 나가시겠다고 한 말, 집에서 난동 부렸던 것들 모두 사진과 음성, 영상 증거로 남겼고요. 그건 영 끊은 시동생과 신우에게도 유리한 자료였어요. 몰래 변호사도 만나신 모양인데 다시 재산을 되찾긴 글렀다고 생각하셨는지 다시 살겠다고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집을 나가신 후 일주일 만에 저희도 이사를 해버렸거든요. 이사? 우리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사? 여기 월세야. 애초에 단기 월세로 계약했어. 집은 다른 곳으로 구해놨고. 당신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거야? 글쎄, 일단 적당한 집을 구할 때까지 월세로 살 생각이었다고 하면 되겠지. 그렇게 어머님을 모시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 아버님과 함께 살던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버님이 찾아와 문 열라고 난동을 부려 경찰까지 왔다면서요. 결국 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다시 살던 원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나 저 집에 안 간다고. 너들 사는 집으로 가잔 말이야. 그 집엔 못 가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 사람 힘들게 해서 못 데려가겠어요. 너 진짜 1억이냐? 이거 아주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천하의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다고. 이거 아주 법적으로 문제된다 너. 부양 의무 소송, 재산 환수. 내가 그런 거 못할 줄 알아? 진작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거 못해요. 저는 계속 아버지 부양하고 있고 제 가족도 지켜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괴롭히시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 신고 기록도 아버지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겠죠. 너 아주 지독하구나. 네 엄마 닮아서 아주 독해. 아버지 닮았겠죠. 어머니가 이만큼 독했으면 왜 할아버지 돈 아버지한테 거저드렸겠어요? 아버지 재산은 원래 갔어야 할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동안 외할아버지 덕분에 잘 사셨으니 이제 어머니 잘 모시고 살게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을 뵌 적이 없어요. 아버님 문제는
전적으로 남편이 맡고 있거든요. 지금도 매일 퇴근길에 들러 표면적 효자 노릇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발적으로 나선 일이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을 완전히 내보낸 후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는 듯이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 다시 보는 게 고역스러웠는데 경환이가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래야 자기도 살고 자기 식구들이 산다고 통사정을 해서 말이야. 나는 내 할 일이 끝났으니 이만 돌아가마. 아픈 몸으로 가시긴 어딜 가세요. 여기서 계속 지내세요. 애들도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나서 할머니 있어서 좋대요. 내가 무슨 염치로 경환이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나만 살겠다고 나갔는데. 경환 씨가 그러더라고요. 각자의 사정이란 게 있다고. 잘 사는 세상은 각자의 사정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 말은 경환 씨도 어머니 사정 이해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가시면 오히려 경환 씨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어머님 아들 효자거든요. 경환 씨가 끝까지 자식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저희는 온전한 5 식구가 되어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버님과 한번 살아보니 소음 없이 깨는 아침마저도 행복 그 자체더라고요. 사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은 남편에게 맡겨두고 이 행복 만끽해 보려고요. 자식을 자기 뜻대로 부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재산부터 증여한 아버님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아버님은 뿌린 대로 거둔 거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